그리고 이제 또 1099을 본인이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은 W2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 어디선가 누군가 1099을 받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1099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한테 요청해서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종업원으로 원래 코드상 IRS가 정해놓은 코드상 종업원으로 종업원으로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렇지? 두 번째 이유는 1099을 받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잡이 뭔가에 따라 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거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용 발생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1099을 받아오시면 안 되고 그 1099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출퇴근이 자유로운 거 그렇습니까? 이걸 거야. 근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레커멘드를 했다 해서 1099을 받아 오셨는데 사실은 뭐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그런 잡이 아니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파이카텍스를 다 인플로이어 까지 다 내는 예,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반만 내도 되는데 W2를 받는다면 7.65인가 그것만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인플로이어가 되어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다 내야 그치. 되니까 이거를 더블로 내야지 되니까 자기가 내는 텍스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비용을 충분히 이제 공제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은 파이카텍스가 적용되는 부분 자체가 엄청 금액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다른 거지. 근데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는 잡을 하시면서 1099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내가 1099을 받고 싶다고 1099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이 그렇지. 중요해요.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그렇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이게 비즈니스 비용이 발생하냐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가 다 헷갈리시고 요거가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하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해서 내 회사한테 요청해서 이게 롱텀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스케줄 C를 해서 개인 자영업으로 해서 그래요 다 비용 처리해서 인컴을 적게 하면 좋겠지만 인컴이 적어지면 그거로 발생하는 그 컨세퀀스가 있잖아. 결과들이 발생하잖아. 그럼. 그게 뭐냐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게 발생하고 그 결과가 또 뭐냐면 내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딱 여러분 1년만 살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줄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줄줄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의 텍스를 이만큼 줄이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롱텀으로 봤을 때 나한테 뭐가 제일 베네피셜한가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될 건가를 생각해 보시는 차원에서는 이제 누가 얘기하니까 1099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건데 어떤 직원이 W2를 하다가 저 1099으로 해주세요.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직원의 상황이 그래서 1099 해줬는데 또 몇 달 뒤에 와서 다시 W2 해주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회계사님? 아니요. 한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해. 어떤 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종업원한테 W2와 1099을 동시에 이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그 일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렇지. 여기 가능하지. W2를 해서 월급을 줘요. 근데 이 직원이 자기가 스스로 어떤 해. 세일즈를 해. 그러면 1099으로 발행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특히 종업원보다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면 이게 누가 이슈가 되겠어요? 인플로이어. 인플로이어. 예. 그게 종업원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럼. 진짜 종업원은.
인플로이어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플래닝의 일부잖아요. 이건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플래닝이지.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정말 텍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만나야죠. 그럼요. 만나서 자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래, 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전체가 다 해당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계산도 엄청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IRA에서 돈을 찾는 거, 특히 72세가 되신 분들은 혹시 그런 뭐 IRA 어카운트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연락을 다 받으셨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확인은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MD가 발생했는지 찾아야 되는지 이제 보통 이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다 연락이 오지만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데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찾으시고 이제 그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텍스를 준비하는 거를 간단하게 했다고 봐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난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길어질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간단하게. 더 복잡한 일은 각자의 회계사와 회사분,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저희가 넘버를 정확하게 내드릴 수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세금 신고가 12월 31일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이제 IRA처럼 뭐 이제 내년에 해도 되고 그렇지. 이런 몇 가지를 빼고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딱 끊어집니다. 내년 세금 신고에 대비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 세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땡땡땡땡땡. 감사합니다.